미란에게 결혼이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 정우를 얻는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푸근한 엄마를 한 명 더 얻는 일이었다. 시어머니 영희는 미란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었다. 정우와 연애할 때부터 시장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잡화점에서 장사를 돕는 미란의 모습을 영희는 늘 흐뭇하게 지켜봤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미란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영희는 늘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정겹게. 결혼 후 미란은 효부의 표본이었다. 남편 정우가 출근하고 나면 미란은 곧장 시어머니의 잡화점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선반을 닦고 묵은 재고를 정리하며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곁을 지켰다. 점심 식사 시간, 영희가 곰곰이 생각하다 떡볶이가 먹고 싶네. 한마디 내뱉으면 미란은 쏜살같이 뛰어가 매콤달콤한 떡볶이를 사왔다. 영희는 그런 미란을 보며 늘 넌 내 친딸보다 낫다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다. 영희네 며느리, 진짜 천사가 따로 없더라. 사람들은 미란의 정성에 혀를 내둘렀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갖은 전을 부치고 손수 만든 갈비찜을 커다란 쟁반에 담아 들고 온 동네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영희의 생신날에는 케이크 가게에 들러 비싼 케이크를 사는 대신 서툰 솜씨로 직접 케이크를 굽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시어머니라는 글귀를 새겨 선물했다. 영희는 초를 불며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 미란이가 이렇게 효부인데 더 바랄 게 뭐 있겠니. 남편 정우 역시 이런 아내가 자랑스러웠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의 손을 잡고 오늘 어머니께 또 무슨 효도를 했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미라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엄마는 내 친정엄마보다 더 편하고 좋은데 뭘 하고 정우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돈은 부족해도 웃음과 온기로 가득했다. 이웃들은 영희의 복에 감탄하며 미란과 정우의 가정을 부러워했다.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세상 모든 행복이 그렇듯 이 평화로운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정우의 사고 소식은 평화롭던 가정의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졌다. 한밤중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다. 정우 씨 가족 되십니까?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로.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미란의 세상은 산산조각났다. 그녀의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두 단어뿐이었다. 정신없이 달려간 병원 영안실. 차가운 공기 속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은 미동도 없었다. 정우야, 일어나.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미라는 오열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정우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현실로 와닿았다. 그녀의 절규는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다. 영희는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며느리보다 먼저 와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키고 있었다. 쭈그려 앉아 얼굴을 감싸 준 영희 어깨는 슬픔에 겨워 들썩였다. 장례식장은 온통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문상객들은 정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애통해했고 특히 미란과 영희를 향해 깊은 연민의 눈빛을 보냈다. 미란은 식음을 전폐한 채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다. 그녀는 끝없이 밀려오는 조문객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려 했었지만 이내 북받치는 감정에 무너져 내렸다. 영희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미란아,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며느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정우의 부재로 남겨진 두 여인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더 끈끈한 가족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미란 역시 영희의 따뜻한 위로에 기대어 슬픔을 이겨내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란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오열하던 눈물은 점차 메말랐고 슬픔에 잠겨있던 눈빛은 알 수 없는 계산으로 번득였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맴돌지 않았다. 대신 집안의 서류들을 뒤지거나 밤늦도록 홀로 뭔가를 검색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남편 없는 삶은 그녀를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효부라 불렸던 그녀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한 것이다. 정우가 떠난 지 꼬박 1년이 흘렀다.
그 시간은 영희에게는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지만 미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과거에 다정하고 살가웠던 미란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말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했고 행동에는 더 이상 따스함이 없었다. 마치 정우의 죽음과 함께 그녀의 본심을 가리고 있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듯했다. 예전처럼 새벽같이 찾아와 영희의 장사를 돕는 일은 없었다. 전화 한 통도 뜸해졌다. 가끔 영희가 먼저 전화하면 미라는 귀찮다는 듯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끊기 바빴다.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지 않았다. 영희가 홀로 차린 쓸쓸한 밥상을 보며 이웃들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수군거렸다. 영희네 며느리 남편 죽더니 변했대. 어느 날 영희는 미란에게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미란은 이전에 상냥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영희가 시장에서 겪은 소소한 이야기를 풀어놓자 미란은 흥미 없다는 듯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그러다 느닷없이 영희에게 물었다. 어머니, 이 집이랑 가게는 결국 제 거 맞죠? 그 말에 영희는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칠 뻔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당연히 내 거지. 영희의 대답에 미란은 안심한 듯 픽 웃음을 흘렸다. 미란의 노골적인 질문은 계속됐다. 하루는 영희가 평생 모은 돈으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할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말에 미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인 제가 당연히 받아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고작 남한테 주시겠다고요? 영희는 며느리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정우가 살아있을 때는 그저 착하고 순수한 줄만 알았는데 그의 부재가 드러낸 건 재산을 향한 미란의 본심이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효부라 칭송했던 미란의 눈물 뒤에는 재산을 향한 집요한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영희 마음속에 쌓였던 며느리에 대한 모든 사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었다. 미란은 이제 더 이상 천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영희의 재산뿐이었다. 미란은 영희를 향한 집요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 노인네의 재산, 이젠 모두 내 거야. 그녀는 영희가 평생 시장 잡화점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온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그녀에게 돌아갈 유산이라고 해봐야 보잘것없는 잡화점과 낡은 주택이 전부일 터였다. 하지만 미란의 탐욕은 그마저도 놓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란은 영희의 서류들을 뒤지다 우연히 오래된 등기부 등본 하나를 발견했다. 낡고 바래졌지만 거기에 적힌 내용은 미란의 심장을 쿵 떨어지게 만들었다. 등기부에는 영희의 이름으로 된 여러 개의 땅과 건물이 명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영희가 사는 낡은 집도 사실은 번화가의 황금 상권에 위치한 시가 수십억을 호가하는 건물이었다. 미란은 그 자리에서 경악했다. 이 모든 게 어머니 거라고. 가난한 할머니인 줄 알았던 영희는 사실 젊은 시절부터 투자를 통해 막대한 자산을 쌓아 올린 숨겨진 자산가였다. 미란은 소름이 돋았다. 그동안 자신이 영희에게 보여줬던 효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계산으로 가득 찼다. 그래, 이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그때부터 미란의 태도는 더욱 교활해졌다. 영희를 향한 압박은 노골적인 협박으로 변질되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저한테 물려주세요. 그래야 편하게 지내시죠. 미란은 영희의 등 뒤에서 끊임없이 속삭였다. 영희가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면 미란은 눈빛을 바꾸며 울음장을 놓았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넘기실 생각이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미란은 유산을 한시라도 빨리 차지하고 싶었다. 그녀는 영희의 상태를 끊임없이 살피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영희는 그런 미란의 모습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며느리에게 느꼈던 사랑과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며느리의 끝없는 탐욕에 지쳐갔다. 마침내 영희가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미란.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드디어 이 모든 재산이 내 손에 들어오는구나. 미란은 영희의 장례식 날만을 기다렸다. 정우의 죽음 앞에선 그토록 오열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영희의 죽음이 가져다줄 달콤한 열매만을 기대했다. 그러나 장례 후 변호사가 공개한 유언장에는 미란의 기대를 산산조각내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전액고아원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미란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그렇게 바라던 막대한 재산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정우의 죽음 이후 1년간 영희를 모질게 괴롭히며 기다렸던 결과는 차갑고 잔인한 배신이었다.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언장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은 분노와 절망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유언장을 움켜쥔 채 주저앉은 미란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지난 1년간 정우를 잃은 슬픔조차 덮을 만큼 그녀를 지배했던 재산을 향한 탐욕은 결국 허무한 거품이었다. 유언장에는 나의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라는 간결하면서도 냉정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미라는 울지도 못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자신을 향한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장례식장을 떠나는 미란의 등 뒤로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돈에 눈이 멀더니 결국 손해만 봤어. 착한 며느리인 척하더니 본색을 드러냈지 뭐야.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선 말들은 비수가 되어 미란의 가슴에 박혔다. 남편 없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곳이라고 여겼던 시어머니 영희의 재산마저 잃은 미란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더는 효부도 자랑스러운 아내도 아니었다.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심한 사람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미란이 홀로 쓸쓸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영희의 이름은 사회 곳곳에서 아름다운 선행으로 회자되었다. 영희의 기부금으로 지어진 새로운 보육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깨끗하고 따뜻한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새로운 삶을 얻었고 그들은 영희를 얼굴 없는 할머니라고 부르며 고마워했다. 어느 날 영희의 이름으로 기부받은 고아원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또박또박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저희도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미라는 우연히 TV 뉴스에서 그 편지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재산은 미란에게 탐욕과 파멸을 안겨주었지만 영희에게는 나눔과 사랑이라는 가장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게 해주었다. 영희가 미란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값진 인생의 진정한 의미였다. 돈은 욕심을 키우면 화가 되고 나누어질 때 비로소 빛이 된다. 미라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다. 결국 영희의 삶에 남은 것은 재산이 아닌 그 재산을 통해 세상에 남긴 따뜻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파멸을 맞이한 미란의 삶에 깊은 교훈을 남기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불씨가 되었다.